자, 이 정권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그런 정책의 잘못이 지지율 하락으로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19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10시 20분쯤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홍보를 하려고 서울 신당동의 한 설렁탕 집에 김영록 농림부 장관하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들어갔다가 주인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듣고 대통령에게 현실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그 설렁탕집 주인이요. 직원 2사람을 내보내고 집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메뉴는 10년 전의 가격인데 모든 게 다 오르고 대통령께 우리 실정을 좀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책을 열심히 김영록, 홍장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4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마주 앉은 식당 주인은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식당 주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인에 적합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고 외식업소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답해 했습니다. 개업 20년 된 이 식당은 테이블 15개에 주인 부부까지 일하는 사람이 5명인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는데 이제 종업원들을 내보낸 거죠. 자, 하루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18일 날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임금 정책을 설명을 한다고 서울 관악구의 한 김밥집을 찾았다가 종업원에게 장사가 잘 돼야지 장사도 안 되는데 임금만 올려받아도 마음이 불편하다.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하다. 임금만 올라가면 뭐하냐라고 불만 섞인 핀잔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니까 정부가 이 주요 장관이나 정책 책임자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설득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농림부 장관하고 경제수석은 신당동의 다른 한 식당에 가서도 훈계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13만 원까지 정부가 보조해준다. 절대 손해 안 본다고 하니까 초로의 한 식당 주인이 장관님 모르는 게 있다. 내가 보험료를 보태준다고 해도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 안 하려고 한다. 장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쉽게 그래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는 먼저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고용보험 등 4대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자기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왜? 세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더 들어가니까 내지는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정부에 자기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어떤 식당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어쩔 때는 TV를 보다가 돌려버린다. 뽑아놨더니 힘들게 한다. 대통령을 뽑아놨으니 미우나 고우나 4년을 더 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장관 수석이 다녀간 식당 등을 그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는 겁니다. 물론 식당의 주인과 거기 종업원은 입장이 다르지만은 이 장관 수석이 왔다 간 뒤에 50대 종업원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 불경기라는 거다. 업주도 장사가 잘 되면 10,000원 더 줄 거다 하고 50대 종업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인터뷰에 응하기 전에 주방 구석에 꽂혀 있던 정책 홍보 책자를 들고 나왔는데 좀 전에 나눠준 것 아니냐 하니까 사장님이 계속 중론소리 하니 정부 관계자가 힘들면 대출 받아라고 주더라. 참 황당했다. 융자는 그냥 나오나 이자 내야 되고 못 갚으면 정부가 가게 비우라 할 거냐 하면서 참 웃긴다. 이런 보여주기 쇼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 겨우 시간당 1,000원이 올랐다. 나는 하루 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급여 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인 돈이다. 괜히 이 인상분 때문에 가게에서 쫓겨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영업자 아우성이 크다라니까 경기가 정말 안 좋다. 오늘 점심때 10만원어치도 못 팔았다. 그래서 업주는 어쨌든 살길을 찾으려고 직원들 내보내고 나중에는 가족 둘이 할 거다. 해고당할까봐 걱정되냐니까 그렇다. 근데 업주 심정도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불경기라 그들도 힘든데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나라에서 괜히 서민을 위하는 척 최저임금 떠들지 말고 경제 살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찾아갔던 김밥집의 종업원도 인상된 임금을 받는 게 미안하다 하더라 하니까 정확한 말이다. 매상 떨어진 거 뻔히 아는데 오른 돈 받는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 정부가 13만원 지원한다는데 하니까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정말 식당 주인을 도와주려면 치솟는 임대료부터 잡아야 된다. 지금 식당 주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임대료 잡아주면 최저임금 올려줄 겁니다. 자, 왔다 간 식당 중에 하나인 한 식당 사장은 얼마 전에 종업원들과 임금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았다고 했는데 작년 3월 대비 매출이 30% 줄었다. 20m 거리에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업체가 하나 들어왔는데 덤핑식으로 점심 메뉴를 5,000원에 내놓는다. 우리는 제일 싼 게 8,000원이다. 정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골목 진출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최저임금만 올랐고 정든 종업원 2명을 잘랐고 내가 평생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초과 근무가 많은 식당 종업원은 월급 190만 원이 넘어도 지원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월급이 19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 원을 고용주에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청 기준에서 주말 수당 등을 빼가지고 그렇게 맞추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휴일이나 초과 근무, 야간 근무가 많다 보니까 이 시급으로 보면 그리 안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합치면 190만 원 이상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 하니까 이제 그걸 빼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하성 실장이나 홍준표 수석 들으세요. 이거 13만 원 준다고 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감당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절차 방법 어렵게 만들어서 13만 원씩 주라 이렇게 신청을 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신청을 하다가 불이익이 더 커진다고 보고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식당들이 주인들이 13만 원 1인당 지원받으려고 대부분 종업원 한두 명, 두세 명이 거의 전부일 건데 그래서 4대 보험료를 하게 되면 주인한테는 부담이 없습니까? 또 종업원은 13만 원 그거 주인한테 보조받는 부분 때문에 내가 왜 4대 보험료에 들어가고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뭐 임금 오르면 뭐하냐? 내가 그거 내면 없는 월급에 또 새로 나가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요 4대 보험이 좋고 나중에 국민연금이 좋고 고용보험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자 평생 서비스 업종에서 불안정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그거 든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이를 한번 보세요. 50대 60대인데 그 사람들이 그거 들어갖고 뭔 덕을 볼 거라고
그거를 들겠습니까?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한 패스트푸드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맹점주들이 이 부담이 커지니까 직원들 복지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고 메뉴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팀 호턴스라는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직원들이 50여 건의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 주에서 38건이 있었는데요. 밴쿠버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타리오 주가 지난해에 11.6달러 약 만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2,000원 즉 14달러로 올렸습니다. 내년 1월에는 15달러 12,900원으로 또 올릴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만원이 12,000원 내년 1월에는 12,900원이 되니까 가맹점주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게 나섰죠. 일부 가맹점은 유급 휴식 시간과 무료 커피 등 직원에게 줬던 혜택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을 줄였습니다. 캐나다 프랜차이즈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들의 부담은 연간 평균 2억 1천만 원이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팀 호튼스라는 가맹점의 절반 정도가 이 프랜차이즈 연합회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복지 혜택을 줄인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비난하고 나섰고 그래서 항의 시위에 나섰는데요. 직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압박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하고 도넛을 파는 팀 호튼스라는 매장은 캐나다에 3,800군데나 있다는데요. 결국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메뉴 가격을 이미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베이글 샌드위치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3.4%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가맹점주들은 이번 인상으로 불가능해서 전체적으로 10%만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사 측은 직원들 급여나 복지는 가맹점이 알아서 하라 하면서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본사의 입장은 그런 걸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정치 문제로 비화되어 가지고 지금 정당들까지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어찌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했을까 하는 게 정말로 답이 없고요. 자,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은 카드 수수료 대폭 내리고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인 이걸 결정하는 금융위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심은 정부가 써놓고 전 책임은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이 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하면 그거는 뭡니까? 이 카드 수수료 업체들이나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 또 정부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껏 고민한 게 욕 듣고 와가지고 초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에서 빼줘가지고 월 190만 원 이상 받아도 그런 걸 빼면 되니까 거기에는 13만 원씩 지원되도록 하겠다라는데 문제는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주인으로 하여금 그냥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인은 종업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자기도 내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13만 원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13만 원 인상이라는 카드는 접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지고 마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은요, 현재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업 현실을 이렇게 모른 채 무턱대고 밀어붙였다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라리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하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 40시간씩 이상씩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작아서 고생을 한다고 입증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함부로 하다가 이 지경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정부 단일팀이나 가상화폐를 비판하는 글이 폭주하니까요. 그리고 여당이 악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면서 악플을 방치하는 네이버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조작 의심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니까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17일 네이버가 댓글이 인신공격, 욕설, 비하, 혐오의 난장판이 되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대통령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를 묵인 방조하는 네이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의심된다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난 18일 올라온 청원글은 현재 서명이 28,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대응에 나서서 네이버 댓글이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조작된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공정한 수사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분당 경찰서가 맡는다는 겁니다. 자, 이 조작 의혹 제기는 문 대통령에 대한 찬양이 지배적일 때 그때 문꿀 오소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 또 네이버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들을 다 삭제하는 게 아니냐는 조작 의혹이 우파 측에서 제기되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아지니까 이 댓글이 조작이라고 현 정권과 좌파 측에서 문제를 걸고 놓은 겁니다. 청와대 청원자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문제 삼으면서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악의적인 댓글이 다니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추천 수가 많이 올라가 최상위 댓글로 노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언론사가 작성한 평창올림픽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이 추천수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댓글 추천수가 2분 30초 만에 1762개에서 2516개로 750개가 증가했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죠. 비판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자기들 의견하고 다르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측은 정말 이용자들의 추천인지 누군가 자동 프로그램, 즉 보엇을 써서 조작한 것인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거다. 댓글 추천이 빨리 올라간다고 그것이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게 뉴스 최상단에 노출된 기사인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등 요즘 다 공유돼 있잖아요. 트위터하고 기사, 페이스북하고 기사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들어와 가지고 추천을 많이 누지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네이버 댓글이 조작된다고 청원을 올린 사람은 다 현 정부 지지층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들이 가상화폐나 지금 평창올림픽 단일팀, 아이스하키팀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깨갱해서 져버리니까 이제는 댓글이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등 이런 것은 포털이 뉴스를 갖다가 이제 올리면서 댓글창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댓글창이
뉴스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에는 댓글이 10,000개 넘게 달리고 기사 대신 댓글을 읽으러 들어왔다라는 이용자들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사를 좀 이상하게 써놓으면 거기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붙으니까 한마디로 네이버 댓글이 가짜 뉴스 전파의 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이 댓글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익명성이 아니라 실명제로 하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실명제로 해야 되죠. 또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뉴스 기능에 대해서 이대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나 다음은 그 회사 간부들 출신이 청와대 홍보 라인에 다 들어가서 현 정권과 더불어서 집권하고 촛불 시위하고 그 다음에 정권 초창기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1등 공신들인데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실제로 사람들이 많아져서 댓글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하자고 지금 댓글 조작이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이버는 수사 의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화살이 안 돌아오고 정부한테 당하지 않지 하고 살라고 그랬을 거고요. 청와대 청원 낸 자들은 저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작을 한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하는 것도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꿀 오솔이라는 사람들 일부가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 관련한 생일 축하 메시지 올린다고 하는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하는 것을요. 그런데 최근에 문꿀 오소리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을 좀 비판한 것을 갖고 가가지고 곳곳에 올렸대요. 그들이 저들 말대로 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맞는 말이다라고 칭찬하고 필요에 따라 올리고 막 퍼뜨리는 것도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리고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평소 조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다음 정권에 그냥 펜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하듯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살라고 참 경찰의 수사까지 의뢰하니 안 됐습니다.